결국에 이 정체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정체기 왔을 때 2가지 정도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활동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걱정이신데,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줄었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 공복을 늘리거나 식사의 질을 높이면 돼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오늘 사연은 2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왔고요. 네, 좀 읽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은 25세 여성분이세요. 23년도에는 활동량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아침에 이제 홈트도 하고 1년 정도 이제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셨어요. 오전에는 식사량이 지금보다 적거나 비슷한 편이고, 저녁 식사량은 동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데 먹는 건 더 적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활동량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른 비만 체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복부, 아랫배랑 허벅지가 급격히 쪘다고 해요. 4에서 5kg 정도.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는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활동량이 퇴사 이후보다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고 해요. 다시 한번 좀 루틴을 볼게요. 오전에 공복 유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홈트를 하신다고 하고요. 식사로는 달걀, 닭가슴살, 스테이크, 빵, 고구마로 이제 하신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빵 같은 간식을 드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면 전까지 활동량이 없다는 걸 보니까 아마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잠은 꽤 괜찮게 주무시네요. 7시간이나 8시간. 평소에는 유산균이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십니다. 운동은 주에 4번 정도 한다고 해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 그리고 수면, 공복, 이 3가지라고 했는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활동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분 내가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는 게 에너지 소비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운동이 아니어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활동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걱정이신데,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들찌니까. 그래서 활동량이 줄었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 공복을 늘리거나 식사의 질을 높이면 돼요. 근데 지금 식단을 하시는 걸 보면은 달걀, 닭가슴살, 이게 닭가슴살 스테이크구나. 스테이크가 너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뭔가 했는데, 달걀이나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빵이나 고구마 이렇게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저탄건지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냥 칼로리 다이어트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지금 수험생이셔서 사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탄단지 칼로리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칼로리 자체를 낮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로리 다이어트 하면 보통 고구마 현미밥이랑 그 다음에 지방이 최대한 적은 닭가슴살, 요 정도로 드시죠. 딱 이분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점심에 이렇게 고구마랑 빵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빠르게 내려요. 저혈당이에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되면은 집중력이 깨져요. 공부할 때 혈당이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사실 집중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점심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 때문에 점심을 먹은 날은 오히려 오후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라면은 차라리 점심에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아니면 그냥 점심 자체를 공복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면 당연히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왜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빡 오르잖아요. 근데 그 오른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몸을 움직여서 이 오른 혈당을 에너지로 빨리 없애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당연히 그 잉여 혈당들이 체지방으로 합성되겠죠. 활동량 적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저탄수 식단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복을 길게 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써주신 걸로 보면은 저녁은 아마 일반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냥 저는 일반식을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봐요. 어차피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 최대한 식사에 쓰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건강한 지방이 좀 풍부한 그런 육류,
랑 채소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 요 정도를 이제 도시락으로 싸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희가 틴키토 도시락을 드셔도 되고, 그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 일반식을 매일 먹는데 활동량이 적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혈당이 오른 거를 에너지로 쓰지 못해서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그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안 좋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걸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식사량을 줄여도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으면 별로 힘이 안 들고요. 배고픔도 많이 없을 거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그만큼 쓰는 에너지도 적어서 많이 먹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생각보다 기초대사량이 낮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미네랄 검사나 아니면 대사 검사를 해서 지금 내 대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긴 한데, 만약 느린 대사라면 더더욱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활동량이 적은 분이라면 운동을 아침에,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주 5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활동량 적을 때 강제로 이제 대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해서 대사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만 하는 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영양제를 지금 유산균이랑 비타민 C만 드시고 계신데, 더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험생이라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몸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미네랄들이 균형 잡힌 채로 있어야 되거든요.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비타민 B군, 이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만드는 진짜 필수예요. 그래서 뇌에서도 에너지 잘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체지방에서도 에너지를 잘 태워야 배고픔이 없어서 집중이 유지되니까 거기 도움되는 비타민 B는 무조건 드시는 게 좋고, 활동량이 부족한 편인데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여성분들 중에 느린 대사자가 엄청 많아요. 느린 대사에 좀 도움이 되는 요오드, 셀렌,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드시는 게 좋고, 바이오밸런스랑 뉴로마스터 두 개 같이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유산균 드시는 건 잘 하고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가스가 찬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비타민 C도 잘 드시고 계시니까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사연자님은 41세 남성분이세요. 키토를 한 지 벌써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도 꾸준히 보시고 계속 공부도 하고 계신 것 같고, 118kg까지 쪘다가 현재 87에서 90kg 정도, 한 30kg를 감량하신 거죠. 근데 172에 118kg였다면은 상당히 고도 비만이었을 텐데 이렇게 감량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원하시는 몸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계속 식단해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식단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풀어지기도 하고 유지기도 있었고, 근데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직도 과체중이니까 정체기가 오기에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드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보통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하루 순탄수 섭취량이 50g 이하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설탕 같은 정제탄수 일절 입에 안 되고, 운동도 거의 매일 하고 있죠. 루틴이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방탄커피, 에스프레소 투샷에 MCT 오일을 크게 2스푼 넣으시고, 뭐 버터 넣으시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한 스쿱 드신다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열알 이제 아침 식사로 드시고, 점심은 샤브샤브나 삼겹살 이런 육류를 드시고, 오후에 운동한 다음에 저녁을 거른다고 합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할 때 저는 아침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데, 저녁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6시 이후부터 이제 지방을 좀 태우려는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 일주기성 리듬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수면 7시간 주무시고 멀티비타민, 마그네슘, 칼슘, 밀크시슬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좀 피드백을 해드리면, 물론 172에 90kg 정도가 과체중인 거는 맞아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30kg를 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몸의 미래를 위해 저장했던 이 30kg 분량의 체지방, 에너지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적금 통장에 있던 한 3천만 원 정도가 없어진 거랑 비슷해요. 당연히 이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면 소비를 줄이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당연히 올 수 있는 시기이고, 정체기가 아니더라도 살이 빠지는 구간마다 유지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10kg 감량된 체중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저장된 예비 에너지원도 적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기초 대사량에 맞춰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시스템도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고 많은 체중을 뺀다면 이 유지기는 불가피합니다. 누구나 그냥 매일매일 계속 빠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kg 정도 빼면은 거의 대부분 유지기를 겪는 것 같아요. 이 유지기는 몸이 적응하는 시기라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조급함 혹은 강박 같은 것들이 다이어트를 훨씬 더 망치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을 걸로 풀려는 그런 기전이 발동이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회사에서 방송을 했었죠. 저는 일단 남성분이시라면 저탄수를 순탄수 50g 이하 혹은 더 나아가서 20g 이하 혹은 더 나아가서 무탄수하는 카니버 요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성분들은 몸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크게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쭉 하셔도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체기가 명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루 정도 순탄수 섭취량을 확 늘려보는 것도 추천해요. 우리 몸에 계속 특정 영양소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그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내가 탄수화물 100g을 먹는다. 그럼 이 100g이 몸에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흡수율도 다르고 얘가 활용되는 생체 이용률도 달라요. 기존에는 뭐 100 중에 한 90 정도를 내가 흡수를 했다고 치면 그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속 줄이면 흡수율이 1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더 흡수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몸아 이제 탄수화물 앞으로 더 들어올 거니까 다시 흡수율 낮춰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비틀기죠. 그래서 저탄수를 오래 했다면 하루 정도 고탄수를 해보는 게 좋고 근데 이때는 비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가까운 탄수화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틴 보면 아침에 방탄커피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굳이 단백질 보충제랑 블루베리를 먹을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뭐 하루 두 끼를 드실 거면 차라리 아침에 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백질 보충제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적절한 소화 속도와 대사 속도가 있어요. 몸이 원래 굴러가는 시스템들. 그래서 자연식을 먹으면 그 시스템에 맞게 소화되고 대사가 되는데 보충제들은 그 속도를 아득히 넘어서서 흡수 빨리 되라고 만든 게 보충제니까 파우더처럼 막 갈아서 만든 음식들은 대부분 다 그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 다이어트에 좋지는 않다고 봐요. 대사에 어느 정도의 교란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물론 블루베리가 당 함량이 되게 낮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을 드셔야 한다면 이런 베리류가 좋기는 한데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걸로 탄수화물을 좀 대체하겠다 하면 전 열알 정도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점심 때 뭐 샤브샤브나 삼겹살, 육류 드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녁 공복이 좋기는 한데 사회생활에 좀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공복을 한다면 저녁 식사 약속은 절대 못 잡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도 정서를 좀 안정시키고 안정된 정서가 안정된 식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서적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면 아무도 안 만나는 아침에 공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한테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이 정체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틀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정체기 왔을 때 두 가지 정도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하나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 잘 맞고 안 맞는 음식을 확인하는 음식물 과민증 지연성 알러지 검사 바이오컴에서 하고 있죠.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연성 알러지가 급성 알러지랑 다르게 먹고 나서 뭐 20시간 이상 지나서 조금씩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인데 얘네가 증상이 안 나니까 이게 알러지란 거를 평생 모르고 살거든요. 얘네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으키는 염증들이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안 좋고 실제로 그런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배제하는 식단이 다른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계란이나 치즈를 안 먹어요. 저는 걔네 두 개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정체기 갔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히려 완전 단식도 정체기 해결에 좋은 방법이에요.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24시간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지방 분해가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해된 지방산들이 이제 세포 안으로 막 들어가서 에너지로 타는 그런 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정체기의 원인이 지방 분해가 잘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완전 단식이 좀 해결책이 될 거고 3년 하셨으면 24시간 단식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뭐 36시간, 48시간 이렇게도 도전해볼 법하고 단식 중에 그냥 방탄커피 정도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양제는 지금 멀티비타민, 마그네슘, 칼슘, 밀크시슬 이렇게 드시는데 좋고요. 멀티비타민 드시는 거 너무 좋은데 저는 멀티미네랄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달라요. 그래서 미네랄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그런 멀티미네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네랄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특정 미네랄이 모자라면 지방 연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미네랄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한테 필요한 거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럼 모바일 미네랄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핍된 미네랄이랑 오히려 과잉되어 있는 미네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운동도 뭐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식단이나 다이어트 피드백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식단을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피드백 신청 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콘텐츠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